안녕하세요. 의사가 읽어주는 피부 교과서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챕터 5 가려움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움증은 피부과 환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은 먼저 피부에서 인지되고 신경 전달 통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에서 인지되게 됩니다. 먼저 발생 기전을 보시겠습니다. 발생 기전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어떤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자극이나 매개체가 있고 그 자극을 신경에 있는 수용체가 인식을 해서 신경에서 뇌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런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은 표피의 전층이나 표피 진피 경계부에 위치한 감각신경 섬유 말단을 통해 인지되는데 감각신경 섬유 말단에는 가려움증 전달을 위한 활동 전이를 유발시키는 이온 채널인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Pallinoid 1, TRPV가 함께 존재합니다. 전달에 관여하는 감각신경 섬유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크게 Syn Unmyelinated C fiber와 Myelinated A 델타 파이버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때 이 전달하는 섬유가 히스타민에 의한 가려움증을 전달하는지 아니면 TRPV1이나 MRGPR 리셉터를 가지고 가려움증을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CMIA 섬유와 같은 경우에는 TRPV1과 히스타민 1 수용체 H1R을 발현해 히스타민에 의한 가려움증을 전달하게 됩니다. CMH 섬유는 가려움증이나 통증을 전달하고 TRPV1과 MRGPR을 발현하게 됩니다. A 델타 파이버의 경우 TRPV1을 발현하고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모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달 매개체와 수용체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히스타민이 있는데 CMIA 섬유의 HA1 리셉터와 TRPV1을 활성화시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테신 S는 신경 수용체인 MRGPR에 결합해 TRPA1을 통해 활동 전이를 생성해 가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TSLP는 각질 형성 세포에서 PAR 활성화시 분비가 증가되고 TRPA1을 통해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터루킨 31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병변이나 혈청에서 증가되어 있고 헤질 다이머릭 인터루킨 31 수용체에 결합해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Substance P는 뉴로키닌 1 리셉터 수용체에 결합해 가려움증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이토카인이나 뉴로펩타이드 등이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려움증의 분류입니다. 크게는 발생 기간에 따른 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데 6주 기준으로 해서 6주 이내의 경우에는 급성 가려움증, 그리고 6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만성 가려움증이라고 하는데 만성 가려움증의 경우 원인 규명이 더 어렵고 치료가 어렵게 됩니다.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를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피부의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과적으로는 아토피 피부염, 건선, 피부 건조증,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간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전신적 질환, 만성 신정질환이나 담즙 정체 등이 해당이 되고 신경학적 가려움증이나 정신적 가려움증이 있고 피부과적, 전신적, 신경학적, 정신적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질환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신질환에 의한 만성 가려움증입니다. 만성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질환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만성 신부전이나 만성 간질환, 혈액질환, 림프종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 신부전입니다. 주로 복막 투석 환자가 혈액 투석 환자에 비해서는 가려움증이 덜 심한 편이고 피부를 긁으면서 피부 천공 질환이나 결절 양진, 만성 단순 태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바펜테인 처방이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보통 환자들이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용량으로 시작해 천천히 증량을 해야 되고 그 외 안전하게는 자외선 치료를 해볼 수 있고 근본적 치료로는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신장 이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쇄성 담도 질환입니다. 폐쇄성 황달이 동반된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심한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주로는 오토톡신에 의해 형성된 라이포포스파틱 애시드가 주요 역할을 하고
콜레스테라민에 의해 증상 호전을 보일 수 있고 그 외에 리판핀이나 날트렉슨, 설트랄린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작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려움증의 치료입니다. 가려움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때 원인이 불확실하거나 적절한 기저질환 치료에도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증적인 국소나 경구치료, 광선치료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국소치료제로는 대표적으로 콜티코스테로이드나 칼시누린 억제제는 염증 감소 효과를 통해 다양한 피부 질환에서 가려움증 감소 효과를 보이는데 전신질환이나 신경학적 원인에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 외에도 신경학적 가려움증을 조절하기 위해 국소 캡사이신이나 국소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고 경구치료의 경우에는 진정작용이 없는 H1 안티히스타민 처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진정작용이 있는 안티히스타민의 경우에는 야간 가려움증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바펜틴이나 프리가발린은 가려움증 인지 감소에 도움이 되고 항우울제는 다양한 기온의 가려움증에 시도해볼 수 있고 자외선 치료, UVB 치료도 다양한 피부 질환에서 가려움증 감소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만성화될 경우에는 근본 원인을 제거한 후에도 가려움증이 지속되고 이 자체가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가려움증 자체로 인해 발생한 피부 질환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 단순 태산입니다. 만성 단순 태산이란 특정 피부 질환으로 진단할 수가 없을 때 이 자체가 진단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가려움, 긁음, 더 가려움의 악성순환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크게는 긁음 이 사이클을 끊어볼 수 있겠고 손톱을 짧게 깎게 하고 필요하면 잘 때 장갑을 끼게 하고 덜 긁기 위해서 진정 효과가 있는 1세대 경구 항히스타민제, 강한 국소스테로이드 연고가 1차 치료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치료에 듣지 않으면 광선치료나 저용량의 경구 사이클로스포린, 메토트렉세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질양진입니다. 만성 가려움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보다 좁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긁거나 꼬집어서 결국엔 피부가 구진이나 결절 모양으로 두꺼워진 병변을 보이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만성 단순 태산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진정 효과가 있는 경구 항히스타민제와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의 밀봉요법, 스테로이드 병변 내 주사, 냉동치료 등을 사용해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광선치료나 저용량의 경구 사이클로스포린, 메토트렉세이트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피부 질환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특정 신체 부위의 가려움증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